신혼집이 어디였어요? 이렇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귀신을 봤어? 우리 또 집이 남자 셋이 있어서 아무짝에 술 먹어. 그 맞아. 여자가 있어야지. 대한민국 공식적으로 인정한 미녀. 미스 코리아. 그리고 성격도 진짜 좋아. 아우 최고야. 호랑이띠인데 성격 진짜 좋아. 호랑이띠야? 설수진 씨 오셨습니다. 아유, 오래 기다렸어요. 역시 너무 역시 재밌었어. 미녀다. 아유, 이분의 여기만 가리면 출발. 네, 사귀었던 여자랑 똑같다고 했어요. 근데 왜 설수진 씨를 모신 줄 알아요? 왜요? 수진 씨가 아직 집이 없어요. 아, 그러게. 아직 집이 없어요. 진짜? 네. 그래서 집 사주려고. 말이 돼? 사준대? 진짜로? 그러려고 부른 거 아닐까? 아, 나 그럼 내 신랑은 누구야? 아니, 보고 우리가 싶지 아니라. 않은데? 야, 우리 그럼 내가 사줄게. 월세예요, 전세예요? 아, 월세예요. 지금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그 집을, 맞아. 예, 그리고 주인집이 저희가 살던 집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는데, 전세값이 너무 폭등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금액에 맞춰서 들어갈 데가 못 가, 없는 못 가, 거예요. 못 가, 못 가, 그래서 못 가, 어쩔 못 수 없이 다시 또. 아, 지금- 전에 그 살던데 그 네, 운현산 거기서 네, 이사 간 운현산, 거야? 네, 이사 갔어요. 저는 그래서 집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한 번도 집을 내가 갖고 어떻게 꾸며봐야겠다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신혼집이 어디였어요? 관사였죠. 네. 관사가 그렇게 쏙 좋진 않거든요. 그죠. 관사 네. 안 좋지. 일제시대 때 만든 관사도 많아, 검사는. 약간 관사 같은 서른지? 경우는 어. 정부에서 가장 집값이 싼 데를 갖다가 집 잘 안 되는데 안 돌아가는 데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구매를 해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갖다 관사로 많이 쓰기 때문에 터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귀신을 봤어? 왜 그러냐면 관사 쪽에가 공동묘지들이 많아. 그게요. 제가 많아, 대구에 많아. 있었는데 황천동이었대요 예전에는. 네. 그래서 그 산을 넘어가면은 황천으로 간다고 해서 황천동이었는데. 맞아. 그래요. 귀신 얘기 좀 해줘봐요. 남편이랑 자고 있었는데 꿈에? 침대 아니, 아니 꿈이 진짜로 아니라. 자고 있는데 침대 옆에 왜 드라마에서 보면은 티테이블을 이렇게 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세팅을 예쁘게 해놨었어요. 둘만 사니까. 근데 자고 있는데 발이 이렇게 무거워. 그래서 왜 이렇게 무겁지 하고 눈을 싹 떴어. 그랬더니 아빠하고 아들이 내 발밑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빠하고 아들이? 진짜? 아, 그게 보여? 네, 보였어요. 옷차림은 어느 시대야? 아니 옷차림은 그냥 컬러풀하진 않았는데 약간 베이지 톤이었는데 깜깜하니까 이게 자세히 귀신답다. 보이진 않아요. 베이지톤이야, 되게 네. 귀신은. 아 그래요? 한복 느낌 나, 되게. 아, 그러고 희끄무리하거든. 난 다음에 이제 며칠이 지났어. 그래서 여기 되게 이상하다. 그래서 낮에도 막 닭살이 싹 돋을 때가 있고요.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환풍기 있잖아요. 환풍기 옆으로는 음산한 기운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그냥 까만 연기가 맨날 오글오글한 느낌 아이, 있잖아요. 뭐 헛거본 거 아니야? 아니 느낌 보질 않아. 느낌이 그런 이게 하는 거 같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머리를 못 감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눈 눈을 컴퓨터에서. 뜨고 그냥 정말 눈을 뜨고 머리를 감아. 그렇게 뒤를 감으면 돼, 뭘 샤워. 그건 뒤가 더 무서워요. 형, 네. 그게 어떤 나 소름이 무서운 영화 보면 그렇게 감아. 소름이 돋아서 뒤에 뭐가 있어 돌아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서 나오니까 눈을 떠야 되니까 머리를 이렇게 감는다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또 갑자기 여기가 너무 싸한 거야. 그래서 왜 또 싸하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목이 잘린 여자. 목이 잘린 여자. 그 티테이블 거기에 딱 앉아 있는데 흰 한복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저고리를 맸는지 안 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 그게 보여. 빨간 피가 뚝뚝뚝 이런 게. 근데 발은 보였나 안 보였나 그런 기억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남편을 꼭 안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달달달달 떨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심장이다, 은근히. 집에 들어가면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참 많은 집을 돌아다녔어요. 관사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근데 갈 때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 기운이 맑고 밝고 참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갑자기 되게 예쁘게 꾸며놨지만 싸한 기분이 드는 지금 느낌이 수진 씨가 굉장히 풍수가들이 보는 정확한 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집 이사 간 데는 그 풍수감이 아, 좀 어땠어? 보고 갔나? 그 체감도 굉장히 좋고 밝아요. 네, 그래서 어디 한 군데 모난 구석은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이 이제 그럼 돈을 잘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여자한테 좋은 기운인가 봐. 아 자기가 잘 되는 거야. 네. 잘 되고 있냐? 그런데 남편만 지금 아, 그거는- 외딴 섬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자, 그 남편을 바꾸자. 형 지금 사는 집터는 괜찮아요? 우리 집 좋아. 우리가 최고 조용한 데에서 그래서 제일 아파트 단지 들어가면 제일 끝에 있는 집을 먼저 제일 먼저 들어갔거든. 되게 조용해. 아주 뷰도 좋고 다 좋은데 어머니가 밑에 상가나 다니시는 데가 편하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 518동인가 그랬는데 지금 501동 맨 앞으로 이사를 했어.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 상가랑 엄청 가깝지. 근데 거기는 앞이 다 튀어 있어. 보고 있으면 15년 동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산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쪽 저쪽으로 막 아파트들이 막 계속 생기고 있어. 막 지하철도 앞에 생기고 집값이 많이 올라. 많이 올라. 아 좋은 거네. 아주 좋아.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는 그 집을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내가 어느 라인에 어떻게 사는지를 그 정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딱 찜해놓은 그 집의 경비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한번 물어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여기 혹시 아픈 사람은 없는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망해서 나간 사람은 없는지 그거 안 좋아.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내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암 환자 많이 볼 때요. 이제 재활의학과 하는 제 친구가 자기 삼촌이 암에 걸렸는데 말기암이라는 거야. 근데 양방에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혹시 한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냐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니까 그 친구는 재활의학과였거든. 그래서 동부이천동에 그 아파트를 갔다. 형, 그 한 라인이 다 암 환자. 아, 그런 거 있어. 그럼 안 좋지. 그 라인이 안 좋아. 이게 풍수가 좋고 안 좋고는 불길하고 똑같아. 위로 올라가. 맞아. 이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집 이게 사는 게 기운이 틀려지는 거 같아. 네. 홍님이 형 그 마이웨이라고 그 휴먼 다큐 갔어. 와, 근데 가는 길이 너무 꼬불꼬불이야. 그러니까 얘네 집이?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가니까 아파트 단지는 너무 좋아. 정말 산책로도 있고 너무 좋아. 연예인들이 집에서 살기는 너무 좋은데 출퇴근하면 지옥길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내가 갔다 와서 그것도 안 와이프한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봤어. 여보, 약간 외곽이고 교통은 불편한데 너무 단지가 좋고 좋은 평수 넓은 아파트가 있고 좀 교통이나 이런 건 너무 좋은데 도심 한복판인데 평수는 좀 작아. 어디에서 살래? 그랬더니 와이프는 평수도 넓고 도심 가본 데 살겠다 그렇지. 하지. 근데 형은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데도 좋겠지만 외곽에 좀 주거 환경이 좋은 데 사는 거하고 도심 정중앙에 여건이 좋은 데서 좀 평수가 작은 데 사는 거. 나도 외곽에서 연예인이니까 넓고, 출퇴근이 좀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요. 나는 시간대도 다르니까. 출퇴근 시간에 안 하니까 나는 순희 외곽에 씨는? 사는 게 좋아. 저는 실은 진짜 꿈이 있다면 집 크기는 상관없이 모든 편의시설이 다 집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집안에? 네, 집에. 단지 안에? 아니. 집에 편의점도 있어야 돼? 아니, 전원주택에. 아니,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럼 수영장도 있고 좋겠다. 바베큐도 있고. 여건만 좋으면. 네, 여건만 좋으면.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사람들이랑 그냥 다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나는 강남에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외곽이 좋아. 그래. 근데 나 강남에서 혹시 살아봤으면 강남이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안 살아봐서 그 모르는 이유가 거야. 강남에 사는 애들이 우리 집에 오잖아? 너무 좋은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가 강남, 뭔줄 알아? 뭔지 알아. 근데 우리가 강남 압구정동 놀러 가잖아? 여기서 어떻게 그 좁은 데서 주차하기도 여기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안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공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좋아. 그래? 알았어. 잘했어. 좀. 나 눈물 나. 자식에게 집을 물려줘야 된다. 어. 아니면 집장만은 지가 알아서 해야 된다. 나는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나 남편이 집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오빠.
아들한테는 작은 집이라도 오피스 안이라도 그냥 줬으면 좋겠어요. 형은 나도 물려주고 싶어. 형은 아버지가 집을 안 물려줬기 때문에 나는 집을 물려줄 거야. 너는 저는 무조건이에요. 물려줘? 무조건 안 해줘? 작은 오피스텔 하나는 해주고 싶어요. 그래 해주고 싶지. 왜냐면 제가 집을 나도. 장만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 그때 5억짜리 집을 하는데 내가 수중에 있는 돈은 다 모아서 2억이 있었어요. 3억을 대출 받아서 간 거야. 근데 가서 거실에서 맨날 몇 년 동안 자다가 내 방이 생기고 내 화장실이 생기니까 약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침대에서 잔 거야. 바닥에서 맨날 이불 깔고 자다가. 아니 나는 솔직히 내가 해주는 것도 해주는 건데 그 미국서 그 좋은 동네 가면 집들 막 이렇게 구경 가잖아 이렇게 막 그 정도 좋은 집들. 근데 저 뒤에 백악관 같이 생긴 집이 이렇게 있고 문이 있고 그런 느낌으로 된 집이야. 근데 그 요 앞쪽으로 똑같이 생긴 집이 또 하나 있어. 그게 아들 집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싶어. 경제적인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막 몇천 세대, 5천 세대, 8천 세대 이렇게 막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단지는 한두 단지밖에 없어. 한 동, 두 동이야. 프라이빗한 호텔식 소단지 아파트. 어떤 게 좋아? 프라이빗한 소단지. 저도 소단지. 그 학군 이런 건 좀 안 좋은데. 괜찮아. 학군이 안 좋아. 애들 다 컸어. 아, 학군이 안 좋아요? 애는 고민해야지. 아, 나는 고민해야 된다. 형은 학군이 아, 없지. 기사 있잖아 집에. 남편? 기사 보고 데려다 달라고 그래. 대단지는 학군 때문에 많이 선호해 되게. 소단지는 학군이 그건 좀 힘들어. 생각해볼 예, 만한 학원이나. 그러면 노후에는 소단지로 들어가고요. 지금. 지금은 네, 대단지, 대단지에 형님은 들어가야겠네. 소단지, 형은 별이가 애매하지. 저는 그 별에는 상관없어요. 저가 중요한 게 외국인 학교니까.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되게 싫어요 아파트에서. 소단지. 그래서 소단지가 좋아요. 저도 아, 근데 이제 애들 다 커서 저도 호텔 소단지. 나도 그 아이들 때문에 인생을 바치는 부모님들 계시잖아. 그거 쉽지 않아요. 학군 뭐 이런 거 뭐 애들 집에 시험 기간이면 들어와서 조용히 남편이 TV도 못 보게 하고 뭐 이런 류의 토크를 들으면 진짜 화가 나거든. 근데 공부할 아이들은 어디건 해. 다 잘해. 애들 맞아. 다 우리 둘 애들 다 좋은 대학 갔어. 다행히.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내 집이야. 내가 조용히 해야 되면 네 집 가서 조용히 가서 공부를 해.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해서 와이프도 내 편을 들어줘서 내가 와이프를 사랑하는 근데 거거든. 나는 우리나라 난 좀 아파트의 구조가 문제라고 봐요.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가 뭐가 문제냐면 너무 부모와 자식이 붙어 있어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돼 있죠? 부모는 1층에 있고 아이들은 2층에 있잖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자식이 주인공이 됐어요. 아, 그러면 안 돼. 자녀가 주인공이 되니까 안 돼, 안 돼. 아버지는 애완견 다음이야. 그 말이 안 돼.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요즘은 진짜 아이들이 주인공이 됐어요. 근데 제 친구 엄마가 아이 키우는 모습을 봤는데 그 아빠가 생일이라 제가 저희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 간장게장을 시켰어요. 근데 게딱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치, 제가 그치, 인수마다 그치. 어떻게 그 많은 간장게장을 사줄 수가 없으니까. 어른들한테 드려야지. 그래서 그 아빠는 생일 주인공이니까 분명히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게딱지 이렇게 바르고 있는 와중에 그 엄마가 제일 먼저 가르면 게딱지가 분리가 될 거 아니에요. 두 아들들 밥상 위에 탁 가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야. 남편 옆에 두고. 아, 그건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정말 삐 하고 정말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리 질렀어.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안 되지. 오, 잘했네. 네. 그래서 지금 주인공이 누군데? 그리고 애 이런 식으로 키워봤자 니네들 네 입에 맛있는 거 하나 못 들어가. 맞아.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게딱지 안 좋아하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말 살만 드릴걸요? 예전 그 굴비 사건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난 이런 것 같아. 나라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가서 다시 반대로 갈 때 좋은 쪽으로 안 가고 나쁜 쪽 반대로. 맞아. 이게 이상하게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좀 희생과 헌신이 많았잖아. 그럼 이게 반대로 남편이 희생과 헌신으로 가는 것 같아. 그렇지. 이게 좋은 쪽으로 가지 않고 그래 나 고생했으니까 너가 고생하는 시대가 있어. 지금이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약국을 갔는데 한 7, 80대 되신 할머니가 이렇게 내 손을 꼭 잡으면서 팬이래. 그래서 어이구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느 토크 프로에 나가서 자기도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아들 입장에서 얘기를 너무 잘해줘갖고 요즘 자기 며느리가 너무 꼴보기 싫대. 그래가지고 나한테 정말 고맙다고 그러죠. 내가 예, 제가 나중에 그런 프로그램 만들면 열변을 토해서 한번 남자 형, 입장에서 서보겠습니다. 제가 동치미를 한 그랬어. 7년 정도 했잖아요. 나는 동치미할 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건강식품을 하니까 여성 팬들이 많은데 동치미를 하면 내가 아무래도 남편이나 아빠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저는 못 참는 성격이잖아. 나도 그래. 독설이든 직설이든 하잖아. 그럼 내 제품이 이제 안 팔리겠구나. 근데 20% 이상 매출이 더 올랐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들이 날 좋아해. 그렇지. 내 아들은 바보같이 며느리한테 말도 못하는데 내 아들이 이경재 같이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똑같은 느낌이야. 근데 내가 5060 이후가 내 팬들이 많잖아. 한의원 오는 분들은 다 나한테 와서 인증샷 찍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능력 있을 때 애들한테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당연히 대주는 줄 알아요. 학원비를. 뭘 하면 늘 우리 아빠는 오케이야. 내가 놀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게 나쁘진 않지만. 아니야 그거 있어야 돼. 잘하고 있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는 능력자야라고 알려줘야 돼.